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서부지법 얘기만 하려면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와, 우리들은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괴물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법원에 쳐들어가서 법원을 그렇게 다 때려 부신다고요?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법원을 때려 부신다고요? 자, 국힘당은 계속 민주노총을 물고 늘어지는데 민주노총이 언제 법원 때려 부신 거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기껏해봤자 자기가 다니고 있던 공장, 직장이었어요. 때려 부신 것도 아니야. 그냥 농성한다고 집기를 쌓아놨을 뿐이야. 한쪽으로 집기 몰아놓고 그랬을 뿐이에요. 농성하려면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농성용품들. 그런 물건도 가져왔을 뿐이야. 뭘 때려 부시고 한 적 없어요. 옛날에 우리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갈 때 그때도 법원에 불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어. 응? 경찰서? 경찰서도 불 안 질렀어. 기껏해봤자 파출소였어. 응? 야, 참네. 예. 그런데 얘네들은 글쎄 기가 막힙니다. 예. 법원을 박살낼 거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글쎄요. 법원 앞마당까지 쳐들어가는 것까지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법원 문 밖에서 창문 열려고 한다거나 셔터 올리라 내리라 그걸로 신랑이 하는 것까지 무슨 그 정도까지 할 줄 알았지 진짜로 다 때려 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법원 내부로 들어간다고 해서 법원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뭘 때려 부실 거라고 생각 못 했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 끌고 엎는다? 우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눈에 본 적이 없어요. 자, 옛날에 옛적에 미문화원 점거한다. 그렇다고 해서 때려 부신 줄 알아? 기껏해야 책상 옮겨가지고 바리케이트 쌓은 게 다야. 뭘 때려 부시거나 그러진 않았어. 응? 나중에 없어진 물건도 하나도 없었어. 책이고 뭐고. 경찰이 진압하러 들어온다고 몽둥이 휘두르는 바람에 깨진 것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지. 나 원참.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그 많은 이런 일들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소요죄가 적용된 적이 없어요. 제일 크게 난리가 났던 게 옛날에 86년에 민정당사 점거 사건, 예, 민정당 연수원 점거 사건, 그게 제일 컸어요. 그게 다야. 기껏해야. 근데 그것도 그냥 내란죄, 소요죄 적용 안 됐어요. 그래 봤자였거든. 사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가만히 내뒀으면 그냥 알아서 끝내고 나올 거였는데 들어간 애들 못 나오게 가두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난 거였거든. 그래서 소유죄 같은 거 적용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야? 멀쩡하게 있는 법원 건물을 쳐들어갔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부지법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이 10억 정도랍니다.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꽤 많은 모양인데 트라우마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치료비 이런 건 제외된 거예요.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옥상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죠. 그런데 폭도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문을 자판기로 막아놓고 1시간, 2시간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분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더 황당한 거는요, 얘네들이 뭘 했다고? 예. 처음부터 판사들을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 방, 영장 전담 판사들 방만 일부러 골라서 가서 작사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저도 사실 판사방이, 저도 이렇게 법조 출입 꽤 오래 했고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판사들 방이, 특히 영장 전담 판사방이 7층에 있다는 사실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물론 제가 법원 서부지법 왔다 갔다 할 때는 지금 서부지법 건물보다 좀 옛날 건물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7층에 영장 전담 판사실이 있다는 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오자부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7층부터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샅샅이 뒤지고 때려 부수고 했대요. 의도적으로 차은경 판사를 잡으러 갔다는 거죠. 다행히 차은경 판사 사무실은 딴 데 있었다잖아. 그리고 이미 퇴근한 상태였대잖아요. 그래서 피하기는 피했는데, 이게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처음부터 소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명분만 찾고 있다가 요이 땅 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사실 처음부터 걔네들이 서부지법에 몰려간 이유가 그거였던 거죠. 판사 잡으러 갔던 거야. 이거는 단순히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에요.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판사를 공격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또는 이 재판 기능, 법원의 재판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거나, 이 두 가지인 거죠.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거는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 권능 마비를 획책한 거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란죄인 거예요. 단순히 소동을 일으키겠다. 그렇다면 소요죄가 되죠. 얘들은 소요나 공무집행의 방해가 아니라 판사를 공격해서 재판 기능을 중지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이게 내란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을 어떻게든 간에 살려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 말을 뭘로 표현합니까? 그 뭐라고 얘네들은 포장을 합니까? 국민 저항권이란 말로 포장을 하죠. 근데 국민 저항권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 뭐에 대한 저항입니까? 공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무력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는 무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판결만 내리지 무력이 아니잖아. 따라서 그 사법부에 대한 저항은 뭐냐? 야, 니들 판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요 정도까지가 사법부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행정부에 대한 저항, 군대에 대한 저항 정도쯤은 돼야지 이제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거거든요.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건 저항권 아니에요, 그거. 그건 그냥 폭동이야. 전 세계 어디도요, 법원을 공격했는데 그걸 저항권이라고 인정해 준 사례가 없어요. 미친놈들인 거지. 얘들은 저항권이라는 핑계로 실은 내란을 목적으로 했던 게 명확한 겁니다. 얘들이 저항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란. 그리고요, 원래 저항권이라는 게 실패하면 내란이야. 뭘 모르는 모양인데, 왜 쿠데타도 실패하면 내란이잖아요. 실패하면은 반역이고 역적이고 성공하면 혁명이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항권이라고 말했다는 그 자체가, 저항권 발동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 자체가
실은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법리라는 게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직접 천대엽 대법관한테 질의를 합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심정적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법무차관, 네, 내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폭동이 맞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국헌 문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뭡니까?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죠.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 지금 영상 보셨죠? 법원의 기능을, 권능을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나 그런 거죠.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거는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저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확인부터 합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재판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재판할 수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형법 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 문란이 맞고 폭동이 맞아요. 그러면 내란이에요. 다른 말이 뭐 필요합니까? 내란이죠. 자, 전광훈 목사가 저항권 얘기하는데 헌법에는 어떤 조항을 봐도 저항권이라는 말은 없고 헌법 전문에 불이한거한 4.19 민주 이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5.16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한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죠. 법원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또 내란인 것이요.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하고 조직했다는 조직범죄인 것이 차은경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찾으러 다닙니다.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 선동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기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내란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란죄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형법 제115조 소요죄 여기에 해당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형법 320조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141조 특수공용물 손상방해죄 이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것도 5년 이하고요. 치상죄 하면 이건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이거는요. 불구속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 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 다 조사하고 여기에 동조, 가담, 선전, 선동한 자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또 들어가요. 이참에 폭동과 끊자고요, 손을.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청래 위원장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폭동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 폭동을 기획한 자가 있었고 폭동을 지휘한 자가 있었다. 그리고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를 목표로 했다.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이 서부지법 이 폭동 사태는
단순 폭동이나 소요가 아니라 내란이다 라고 지목을 한 겁니다. 자, 내란죄,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란죄라는 것은 걸리면 바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윤석열이 지금 바로 이 내란죄로 처벌 위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내란죄로 감옥에 간 거잖아요. 자, 내란죄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 그 다음에 살상,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자, 주요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살상과 파괴, 약탈 행위. 그러니까 서부지법 들어가가지고 때려 부신 놈들 있죠. 얘네들 다 뭐?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적어도 5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부하수행죄. 자, 그 다음에 국헌문란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내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은 내란 수괴죠. 적어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전광훈이 지도 이제 지가 잡혀갈 상황이란 거 약간은 아는 모양인데 엄청 쫄았더라고. 딴 데도 아니고 법원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참. 아이고. 자. 소요죄 얘기도 나왔어요. 소요죄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형법에 공안을 해하는 죄에 속합니다. 여기에 제115조가 소요죄예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116조 다중불해산.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적어도 소요죄나 다중불해산죄에는 속하게 되는 거죠. 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지. 현재 지금 법원과 검찰은요, 공무집행방해를 일단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 공무집행방해도요,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인 경우가 있고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이것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의 재판을 중단시키려 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자, 이 부분 좀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6조, 이거 우리가 보통 공무집행방해하면 116조만 생각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행위를 강요, 이거를 보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국회의 심의, 즉 법원의 재판을 위협할 목적, 법원을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거 맞죠? 법정 모욕에 해당이 됩니다. 138조. 그런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보면은 138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원 주변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킨 것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 자체로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죠, 경찰관.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이 경우는요, 다중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한 사람, 단순히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소요를 일으킬 때 서 있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정범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의 공동정범입니다. 단순 가담자도. 공동정범이라는 게 그래요. 역할을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진 임무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 경우는 공동정범, 내가 저지른 게 아니지만 같이 저지른 걸로 보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떼강도가 있다 쳐. 한 놈은 문을 따고, 한 놈은 들어가서 주인을 위협하고, 또 한 놈은 금고를 들고 나왔다. 세 명이서 각각 다른 임무를 했다 그러지만 이들은 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범행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거죠. 임무를 나누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문을 부신 놈이나 사람을 위협한 놈이나 금고를 들고 나온 놈이나 다 같은 동일한 범죄, 공동정범, 전부 다 주범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부신 놈도 물론이고, 그 놈이 부실 수 있게끔 옆에 가가지고 와 잘한다 한 놈도 공동정범, 옆에 가가지고 지켜봐준 사람, 아니 사람이 옆에 많이 있어야지 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혼자서 부셨겠어요? 그건 못 부셔. 몰려가 주니까 그 군중의 힘으로 부시고 난동을 부린 거 아니야. 그렇다면 군중 그 자체가 이미 범행을 도와주는 게 되죠. 예.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는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구호를 외친 자 당연히 포함되죠. 소리를 지른 자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차은경이 잡아라 가자 이 말 한 사람, 그 말밖에 안 했다?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잘한다 포함됩니다. 차은경 잡으러 가자 라고 하는데 같이 따라갔다, 이 사람도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즉 사실상 서부지법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최소한 3년 이상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되면 최소 3년, 소요죄가 되면 최소 1년, 내란죄가 되면 최소 5년, 줄줄이 지금 날아가게 된 거지. 자, 당연히 이들은 이 법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되겠죠. 왜? 안 그러면 얘들 내일 헌재 가서 또 난리 칠 거예요. 벌써 헌재 가가지고 난리를 쳤지 한 번 이미 헌재 가서 난리를 친 상태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 아휴, 오늘은 조용하잖아. 이제 괜찮을 거야. 개뿔. 조용하다고 한 그 시점에 뭐라고? 예, DC 인사이드인가? DC 갤러리인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헌재를 불태워야 한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노총 막을 사람은 막고 화염병 던질 사람은 던져라. 평화 시위하니 유리창 깨고 난장판 만드니 다 필요 없어. 다 복구 가능해. 불 지르는 게 정답이야. 불 질러라. 예, 얘네들 아예 이러고 있어. 헌재 불 질러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헌재 불 지르라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내일 여기 가겠대. 사실상 윤석열도 내일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헌재를 불 지르라는 이 얘기인 거예요. 에? 지금 윤석열이가 바라는 게 그거야.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 그래야지 지가 석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쁜 놈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뭐 관심 밖이야. 지 한 몸 건사하고, 지 한 몸 건사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예. 그걸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두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놈이 윤석열인 거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내란이에요.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내란 안 끝났어요. 윤석열에게 이렇게 내란을 자꾸 저지르니까 여기에 최상목이가 부하내동하고 있고 검찰이 부하내동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영장을 자꾸 기각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검찰이 계속 공소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빼먹는 거, 노상원이가 뭐 정치인들, 판사들 잡아가두라고 한 거 자꾸 그 내용을 공소장에서 다 빼버렸어. 검찰이. 그러면서 계속 지금 뭐 윤석열 빨리 자기들한테 넘겨달라 그러지. 넘겨받으면 뭐 할 건데. 그 사이에 넘겨받아가지고 애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뭔 짓을 할지 몰라. 그 사이에 특검 틀어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아이고. 윤석열하고 최상목 검찰 지금 한편입니다. 예, 한편으로 편먹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최상목 더 놔둬서는 안 됩니다. 날려야 돼요. 다음 타자가 이주호라고 해도 최상목 날리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최상목이 이주호보다 낫다라는 보장이 없어. 이주호나 최상목이나 그놈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커요. 그렇다면 나쁜 놈이 15놈이 있는 것보다 14놈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한 명 줄잖아. 그게 나은 거라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고흐님,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있다고요? 집회 나오라고